지금 진실을 속이고 보도하라는 건가요? 그건 사기잖아요. 한 신입 여기자가 흥분하여 선배에게 소리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클로에라고 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멋진 언론인을 꿈꾸던 소녀였습니다. 그런 제가 작년에 마침내 꿈꾸던 기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프랑스의 유명 신문사의 기자로 합격했으니까요. 부모님들과 친척들도 모두 함께 기뻐하며 저를 축하해 주셨지요. 그때는 마치 제가 세상의 주인공인 된 것 마냥 행복했답니다. 아직 수습 딱지를 떼지 못한 수습 기자일 뿐이지만 저는 기합이 가득 차서 열정이 넘치고 있던 상태였어요. 무엇이든 임무가 주어지면 잘 해내고 싶었고 그럴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세상을 너무 몰랐던 철부지였을까요? 현실의 벽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새내기 기자들은 아직 정식 기자가 아닌 채로 각 부서별로 2달씩의 수습 기간을 갖습니다. 경제부, 문화부, 사회부 등 각 부서별로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자신과 맞는 부서를 찾아가는 것이죠. 처음 배정받은 부서는 사회부였습니다. 신문사의 꽃으로 여겨지는 사회부라니. 저는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운이 없었던 것일까요? 사회부에서 만난 직속 선배는 아주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입에 담고 싶지 않네요. 본래 수습 기자는 본인과 짝이 맺어진 선배 기자를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는 얼마 뒤에 열릴 2024 프랑스 올림픽에 대한 기사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저를 따로 가르치거나 취재 때 데리고 다닐 생각이 전혀 없이 저보고 알아서 기사거리를 준비해오라는 명령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의 태도가 당황스럽고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열심히 취재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1900년과 1924년에 이어 세 번째이자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지금 프랑스 자국 내에서도 프랑스 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중이었거든요. 저는 그가 당연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프랑스 올림픽을 앞두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에 대해서 홀로 취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근에 기차와 지하철, 공항 그리고 영화관 좌석이나 학교에서 빈대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SNS를 도배하고 있거든요. 부끄럽지만 그게 지금 프랑스의 현실입니다. 먼저 올림픽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파리의 지하철에 취재를 나갔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이용요금을 올림픽 기간 동안 평소 이용요금의 2배 이상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적자의 허덕이는 파리교통공사가 올림픽이라는 국가 행사를 이용해서 한몫 챙겨보겠다는 속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더군요. 그렇게 비용을 올려받는다니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리 지하철의 고질적인 문제, 화장실이 없어 일어나는 노상방뇨로 생기는 악취와 에어컨 없이 운행되는 낡은 찜통 지하철을 개선할 대책은 단 한 개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제가 취재한 파리 지하철은 악취를 풍기는 고물 열차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하철에 빈대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눈으로 직접 빈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과도한 우려나 헛소문이 아닐까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리 시내를 돌며 지하철 곳곳에서 빈대가 나온 곳을 사진을 찍고 기록하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며칠 밤을 새워가며 기사 초안을 작성하여 사회부 선배에게 내밀었죠. 그러나 그 선배는 제게 지금 이런 기사를 써서 어쩌자는 거냐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파리에 오기 꺼려하는 올림픽 관광객들을 내쫓을 생각이냐면서요. 그리고는 파리 지하철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사를 써오라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언론인은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사회부 선배는 풋내기 수습 기자의 치기 정도로 여기면서 묵살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 교통부 장관이 기차와 파리 지하철에 빈대가 있다는 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나 걱정하지 말라며 빈대 발생의 근거는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시민들은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선배의 이름으로 파리 지하철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 빈대 탐지를 위한 탐지견을 투입하였고 동행 취재를 다녔으나 빈대는 없었다는 기사였죠. 저는 매우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꾸던 언론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언론인의 모습은 그저 이상적인 모습일 뿐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오랜 시간 꿈꾸던 기자에 대한 꿈이 흔들릴 때쯤 그렇게 사회부 수습기간을 마친 저는 다음으로 문화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선배인 피에르 씨와 한조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는 문화부에 있는 동안 제가 당연히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에 부는 심상치 않은 한류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며 알아보니 지금 프랑스는 그야말로 한류가 대세더군요. 뭐 프랑스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긴 하지만요. 제가 막연히 느끼고 있던 것보다 그 위세가 대단하더라고요.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지녔는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죠. 보수적인 저희 프랑스에도 한국 문화가 스며들어서 요즘 프랑스에서 가장 핫한 국가는 바로 한국이에요.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악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한국 음식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K푸드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까다롭고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의 입맛까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요리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프랑스 요리의 특징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드는 퓨전 음식이 인기가 없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식을 경험하고 빠져들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을 인터뷰해보니 아시안 푸드라고 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식을 떠올리던 파리 사람들도 이제는 비빔밥과 떡볶이, 떡갈비를 먼저 입에 올리더군요. 그만큼 파리지앵들도 한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참기름, 마늘, 고춧가루, 간장 같은 양념으로 맛을 내는 한식이 프랑스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특히 프랑스 여자들은 한국의 음식을 더 선호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몸매 관리를 잘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미국에서는 프랑스 여자는 살찌지 않는다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였죠. 이 베스트셀러에서는 프랑스 여성이 기름진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도 날씬한 이유는 많이 걷는 데다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잘 씹어먹고 과식하지 않는 점이라고 분석했는데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비만 증세가 미국인과 거의 같은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 책이 나왔을 20년 전에는 미국의 비만율이 30%인 반면 프랑스는 11%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 프랑스 비만율이 매년 5%씩 상승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규칙적이고 건강에 좋은 프랑스식 가족 식단은 줄고 스낵식품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에서는 멸시받았던 미국식 패스트푸드가 이젠 프랑스에서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프랑스 어린이 중 12%가 비만인데 15년 전에 비해 2배가 되었기에 프랑스는 비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해지는 프랑스 비만 문제에 한국 음식은 프랑스의 가정식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각종 뉴스와 SNS를 통해 한식이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식에는 대부분 다양한 채소와 곡물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요리 방법도 찌거나 무침이 많고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처럼 발효식품도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것이 이제는 한식 그 자체가 가지는 묘한 중독성과 감칠맛, 프랑스에서 대두되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까지 있어 프랑스인들을 사로잡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취재에서 피에르 선배는 저를 데리고 파리 시내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프랑스의 한국 사랑에 대한 심층 취재를 위해서였죠. 한국을 사랑하는 팬층이 다양해지고 확대되면서 단순히 음악이나 영화, 미디어를 즐기는 수동적인 소비 형태를 넘어서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주제로 시작된 취재였습니다. 우리가 취재차 찾은 이 고등학교에서는 곳곳에 한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파리 시내 고등학교 중에서도 아시아계 학생 비율이 극히 적은 이 고등학교에서 웬 한글이 벽에 걸려 있었냐고요? 바로 한국 문화 프로젝트 행사가 열리고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번 행사를 제안하고 총괄한 수학교사 잉그리드 코로지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본인도 누구보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학생 중에 한국 팬들이 워낙 많다고 이야기하며 학교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한국 팬클럽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인 학생 수가 점점 많아져서 아예 본인이 학교 측에 제안을 하여 한 학기 동안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한국의 전통 회화 방식인 민화 클래스와 한국 전통 자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가히 그 인기가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배정된 정원이 단 몇 시간 만에 다 차서 마감되어 학생들의 아우성으로 추가 클래스를 마련해야 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프랑스의 고등학교에서조차 한국 문화의 인기로 한국 문화 프로젝트가 열릴 정도라니 새내기 기자의 눈에도 그 인기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였죠. 그리고 다음 취재를 위해 찾은 곳에서 저는 더 놀라고 말았는데요. 프랑스 언론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방식이 제한적이라고 느낀 한류 팬들이 아예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넷 방송국까지 꾸린 것입니다. 그들은 한류 전문가를 초청하는 인터뷰 코너부터 한국 도시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현지인의 시선과 분석을 더한 한류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현장이었던 것이죠. 3년 전 만들어진 이 인터넷 방송국은 엄청난 한류 열풍으로 더욱 바빠지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느끼며 한국 문화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피에르 선배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셨나 봐요. 아무래도 한국에 가서 추가 취재를 해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한국 출장에 저도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 기획 기사는 저와 피에르 선배님의 공동 작품인데 제가 빠지면 안 된다면서요. 제가 수습기자라 윗선에서는 저까지 한국 출장에 꼭 가야 하나며 조금 회의적이셨지만 피에르 선배님의 강력한 서포트로 저도 함께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한국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프랑스와 너무나 비교가 되면서 파리의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부터 파리 드골 공항과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사실 드골 공항도 오래되고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올림픽을 앞두고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단장도 잘했고 꽤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에 오니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하는데 자국민들은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입국 절차를 아주 간소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빠르고 친절한 일처리였어요. 사실 프랑스 사람들의 일처리는 이렇게 빠르질 않아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이렇게 일처리가 빠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일부 절차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최소화해 놓으니 거의 초피드로 수속이 이루어지더군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영어도 너무 잘하고 프랑스와 비교하면 모든 게 친절하고 매끄럽게 일을 하면서도 몹시 친절한 태도를 잃지 않더라고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심지어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조차 몹시 권위적이고 일처리 속도가 느리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일부 중년층 이상의 사람들은 프랑스어에 대한 이상한 자부심이 있어서 영어를 알아들어도 프랑스어로 답하는 통에 외국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 기간에도 그런 태도를 유지할까 봐 걱정인데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외국인인 저를 위해서 영어로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인들의 배려심도 엿보였고요. 그렇게 공항에서부터 파리에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친절과 속도에 감탄을 했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 간의 교통 인프라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문사 국장님의 지시로 우리는 한국의 고속전철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했고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가는 한국의 고속전철 KTX를 타보았습니다. 사실 프랑스 사람에겐 한국의 KTX는 관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KTX가 프랑스의 고속전철인 떼제베를 모델로 만들었거든요. 20년 전 프랑스에 와서 고속전철 기술을 배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직접 타본 KTX는 차마 프랑스에서 배워왔다고 할 수준이 아니었죠. 객실은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조명 관리도 잘 되어서 어두컴컴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자 관리도 어찌나 잘했던지 얼룩 있는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객실 사이사이에 캐리어 보관대를 설치해서
객실 한켠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일 없이 외부에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되어 있었죠. 거기다 기차가 다니는 선로는 자갈이 깔려 있었는데 그건 프랑스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피에르 선배는 한국의 KTX를 보면서 한국은 자갈 선로를 비롯해서 새로운 선로를 만들거나 개량 공사를 하면서 점점 진화된 것 같다고 했어요. 실제로 파리에서 리옹까지 고속선은 이미 40년이 지나서 노후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준비를 위해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프랑스 국영철도가 한국철도에게 고속철도 선로 연구를 공동으로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는 기사를 사회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은 고속철도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였는데 이제 당당한 파트너로 제안받을 만큼 발전하게 된 거죠. 국장님의 숙제까지 마치고 우리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예약한 호텔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가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일단 지하철이 너무나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현대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화장실조차 거의 없어서 노상방뇨를 해서 지린내가 진동을 하며 빈대까지 출몰하고 있어서 승객들이 의자에 자리가 있어도 앉아서 가길 거부하는 파리 지하철의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 너무나 따뜻하게 난방이 되고 있는 모습은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 찜통으로 운행하고 겨울에는 온기조차 기대할 수 없는 열차만 타다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얼떨떨한 기분으로 호텔에 도착해서 피에르 선배와 한국 출장 일정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도 저는 약간 멍한 상태였습니다. 저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챈 피에르 선배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사회부에서 있었던 일부터 오늘 잠시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했어요.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프랑스의 모습,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여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니 오만가지 생각이 든다고요. 피에르 선배는 제 고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같이 깊이 고민해 주시더니 한국 문화가 지금 세계를 파고들고 있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오늘 와서 본 한국인들의 모습도 그 중에 일부가 아니겠냐며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취재와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류 문화 심층 취재는 자신이 열심히 할 테니 제게는 한국이 몇 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냈는데 그 성공 사례를 한번 취재해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프랑스 올림픽에도 적용하면 성공할 만한 운영체계나 실제 사례가 있는지도 알아보면서요. 비록 제가 작성한 그 기사가 기사화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기자로서 처음 가지게 된 사회 문제에 대해 끝까지 놓지 않고 파고들었던 경험은 제 기자 생활에 아주 큰 발판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국에서 열렸던 평창올림픽의 성과에 대해 검색해보니 아주 놀랍더라고요. 이제 그 취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고 흥분됩니다. 한국과 한국인들의 저력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새내기 기자이지만 꼭 프랑스 사회가 한국에 대하여 보고 배울 점은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올림픽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기사를 써보겠습니다. 나중에 기사를 다 쓰게 되면 그때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멋진 언론인을 꿈꾸는 클로에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임한다면 클로에 씨는 조만간 진정한 기자로 거듭날 것 같네요. 그리고 프랑스 올림픽도 여러 우려가 있지만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니 부디 잘 치러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